비트코인은 어제 일본 캔들 기준으로 플러스 3.86% 반등분을 보여주었고 어제 새벽에 반등했던 상승을 전부 윗꼬리로 달고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을 전부 다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차트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직장인들 분들께서는 아마 진입하고 기다리시거나 혹은 진입을 하려고 기다리시거나 결국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오히려 진입하신 분들보다는 진입을 못하신 분들이 조급한 감정이 들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업비트 폭등장 조급할 필요 없는 이유, 곧 진짜 매수 구간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어제 저녁 9시 58분에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다 공유를 드렸던 내용이 비트가 현재 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31.8K를 넘어가는 찐 반등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본 캔들이 31.8K부터 내려왔던 채널의 상단 라인을 일본 캔들이 돌파봉 마감하는 것까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갱스터 텔레그램 방은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렸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링크만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저의 실시간 브리핑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브리핑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바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 방향성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기간을 바라보는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저는 상승은 30%, 하락이 70%, 결국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한 달에서 두 달이 아닌 그 이상의 기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바라보는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저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100%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왜 단기 하락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장기 상승을 보는 건지, 반대로 저의 관점이 틀렸을 때 이 나머지 30%에 대한 상승 대응은 어떤 식으로 준비 중인지까지 전부 다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어제 나온 상승의 고점이 저항으로 잡혔을 시에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4시 한번 캔들에서의 과매수권 자리입니다. RSI 지수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는 지표이고, 쉽게 말해서 RSI가 높아지면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거고, 반대로 RSI 지수가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매수세가 아니라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25권이랑 75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25 밑에 내려오게 되면은 과매도 구간, 75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과매수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31.8K부터 RSI 지수 4시 한번 캔들에서 과매수권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그 RSI 지수가 75권 위에서 버티지 못하고 하락이 나와줬을 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해 주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브리핑방에서도 여기서 비트코인이 찐반등으로 이어지는 거라면 매수세가 무섭게 붙어줘야 하는 구간이고, 반등의 크기도 무섭게 치고 올라와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5월달이랑 지금 현재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과거 5월달의 차트를 보면은 RSI 지수가 4시 한번 캔들이 과매수권에 올라갔을 때, 자, 과매수권에 올라가고 75권에서 버티지 못했을 때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고점 추세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고점을 이었을 때 하락하는 하락 추세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 저항받았던 지금의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4시 한번 캔들도 RSI 지수를 과매수권에 올려놓고 75권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해당 자리에서 일본 캔들까지 과매수권으로 올려놓으면서 그때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해 주었었습니다. 4시 한번 캔들이 버티면서 일본 캔들까지 RSI 지수를 과매수권에 올려놓았을 때, 자, 그럼 다시 지금의 차트를 돌아와서 봤을 때 4시 한번 캔들이 RSI상 75권에서 버티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을 때의 고점을 이었을 때 하락하는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구간을 재해석해 보면은 31.8K랑 8월 9일에 나온 고점 자리를 이었을 때 지금의 채널의 상단 라인 큰 대추세를 만들어 왔었고, 8월 9일부터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던 8월 30일의 고점을 이었을 때 지금의 단기 추세 1차 추세 라인, 그 다음으로 2차 추세 라인은 어제 라인에서도 4시 한번 캔들이 고점을 한 번 더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8월 30일에 나왔던 고점과 어제 나온 고점 자리를 이었을 때 지금이 2차 추세 라인. 결국 이걸 다시 표현하면 5월달과는 다르게 상단으로 저항 자리가 많이 잡히게 된 겁니다.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려면은 해당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해 주려면 ETF 같은 상승 호재 혹은 다시 또 유동성을 풀면서 그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는 호재 발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상단으로 오히려 지금 저항 자리가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ETF 같은 상승 호재가 나와주어야 지금 같은 이 상당 추세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현재 작도를 지우고 좀 더 깔끔하게 좀 보면은 과거 5월달이랑 다르게 현재 지금의 조정 추세의 지금 상승
상단 추세 라인은 저항 자리가 3가지가 잡히게 되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라인인 흰색 추세 라인을 돌파했던 지금의 이 자리가 지금의 4시 한번 캔들 안에서 200일선이랑도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락 70%랑 상승 30%, 지금의 30%의 상승 가능성을 보는 이유도 지금 1차 추세 라인과 200일선을 돌파한 지금의 상승 구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있어서 상승 가능성을 보는 이유를 간단하게 요점만 좀 찝어드리면은, 비트코인 달러 차트 기준으로 4시 한번 캔들 200일선을 기준으로 비트는 큰 추세를 결정지어 왔었고, 4시 한번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하고 큰 추세를 만들었을 때 알트코인들이 크게 펌핑이 나왔었습니다. 15.47K부터 첫 번째 펌핑이 나왔던 구간에서 앱토스가 첫 번째로 플러스 430% 반등이 나와주었었고, 두 번째 4시 한번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했을 때 솔라코인 215%, 비트코인 캐시가 220%까지 반등이 나와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추세를 되돌리면서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솔라나 관련 코인들이 상승 수혜를 받았었고, POW 관련 코인들이 상승 수혜를 받았었던 구간입니다. 결국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장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 4시 한번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했던 그런 구간이고, 현재 구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이 4시 한번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해 주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코인들을 매수할지만 추려놓은 상황이고, 확실하게는 지금의 이 대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 진입 자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코인들은 POW 중국계열 그리고 저장소 관련 코인들을 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장이 쉬운 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향성에 대해서 열어두는 거고, 지금 장의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선물 차트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밤늦게 공유드렸던 차트인데, 보시는 차트는 코인얼라이즈라는 사이트이고, 누적 거래량을 볼 수 있는 CVD 차트와 선물 거래 포지션에 대한 누적 합계를 볼 수 있는 오픈 인터레스트 OI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9월 12일 지금의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제가 동일하게 브리핑을 드렸었지만, 현재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분이 현물 CV에 대한 상승이 아니라 선물 CV에 대한 그 상승분으로 지금의 장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승분이 찐반으로 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현물 CVD가 올라오는 그 차트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래량 자체가 완벽한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뒤따라 붙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아직까지는 현물 CVD 차트가 그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지금의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의 OI 차트를 봤을 때 과거의 상승분이 분출되었던 지금의 이 구간이랑 여기서 올라왔던 지금의 OI 차트랑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올라왔던 지금 차트가 상승분이 과거랑은 비교적 낮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포지션이 오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지금의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OI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조금 나은 구간에서 아직까지 그 OI가 직전의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준다면 가격 역시도 포지션이 오픈됐던 그 구간까지는 최소 그 도달 구간까지는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지금의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사실상 지금 포지션이 오픈되고 가격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비팅에서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이 내용들을 좀 해석해서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을 바라보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100%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국내 시간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인 2안보다는 1안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는 1안으로 가더라도 연준의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연준에서 2023년도 3월달에 미국 기준금리가 5%에 도달했을 때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은행들의 파산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금리를 쉽게 낮출 수도 없는 이유는 현재 미국의 물가지수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주거비용이 쉽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년 모기지 금리는 현재 7%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금리를 혹여나 낮추기라도 한다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춘다면은 다시 또 주택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줄 거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연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쉽게 금리를 낮추지 못할 거고,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나온다면 오히려 자산 시장은 오히려 더 폭등하는 현상을 보일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는 결정을 한다는 건 경제가 안정화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사실이 될 거고, 경기 침체를 인정하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자산 시장은 단기적인 폭락과 다시 또 연준에서 유동성을 풀면서 그로 인해서 더 큰 상승장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선 연준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코인, 부동산,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장기적인 우상향 사이클을 만든다는 것 역시도 결국 미국 연준에서는 끊임없는 돈을 풀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춘다면은 부동산은 다시 또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더라도 결국 아직까지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 있는 시장이라고 지금의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의 투자 명언입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참 잘 어울리는 문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반등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마 이 반등분에 있어서 전부가 다 투자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부디 여러분들이 최초의 종목을 진입했을 때 세웠던 그 계획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계획을 가져가시면서 꼭 수익화해서 더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